자, 2026년 오늘 말이죠. 우리가 알던 구글은 이제 그냥 검색 회사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AI 경쟁에서 누가 더 똑똑한 챗봇 만드나 여기에만 집중할 때 구글은 좀 조용히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AI들이 사용할 돈과 결제 시스템의 판을 새고 짜고 있었던 거죠. 네, 완전히 새로운 판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AI 비서가 알아서 물건값을 내고 서비스 요금을 막 보내주는 그런 미래. 바로 그 미래의 중심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이 발표한 AI 결제 프로토콜, 이게 대체 뭔지, 또 왜 하필 스테이블 코인이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 금융생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결제 수단이 하나 더 생겼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여기서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과연 이게 기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거대한 신호탄일까 하는 점이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오, 이 움직임은 AI가 그냥 정보 검색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거래하는 경제 활동의 주체로 올라서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기술적, 전략적 의미를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너무 흥미로워요. 구글이 공개한 에이전트 페이먼트 프로토콜, AP2라고 하던데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기술적이고 어렵거든요. 네, 어렵게 들리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의 진짜 정체가 뭔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AI 에이전트 있잖아요. 네, AI 비서 같은 거요. 네, 여러분 스마트폰의 AI 비서일 수도 있고 기업의 재고를 관리하는 자동화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사람의 최종 승인이나 개입 없이 직접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 사람 없이요. 네. 그런 새로운 기술 표준, 일종의 약속인 거죠.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카드나 은행망을 쓰는 걸 넘어서요.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가치가 1대1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쓴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AI만을 위한 새로운 돈의 고속도로를 깔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기존에 있던 카드사나 은행이라는 국도 말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KTX 노선이 생긴 느낌이랄까요? 비유가 아주 정확해요. AI가 돈을 직접 만지고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철도, 즉 페이먼트 레일이 깔린 셈이죠. 결제 철도. 네, 기존 철도가 카드사하고 은행이었다면 이제 국경도 없고 24시간 내내 달리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초고속 철도가 생긴 겁니다. 이 위에서는 AI끼리 돈을 주고받는 게 훨씬 빠르고 저렴해지는 거죠. AI가 직접 돈을 보낸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I 비서한테 이번 달 식료품 예산 30만 원 안에서 유기농 제품 위주로 일주일치 장 봐서 결제까지 다 해놔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럼 AI가 여러 쇼핑몰 가격을 쫙 비교하고 제일 좋은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스스로 결제까지 끝내는 거죠. 와. 더 나아가면 자율주행차가 유료도로를 지날 때 통행료를 내는 건 기본이고요. 실시간으로 제일 싼 충전소를 찾아서 요금을 협상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이건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AI가 우리를 대신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재무집사 같은 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에이전틱 커머스 시대의 서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AI가 우리의 경제 대리인, 즉 에이전트가 되는 상거래 시대라는 거죠. 에이전틱 커머스. 네. 구글은 바로 이 거대한 시장의 운영체제, OS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에 여전히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우리 모두 테라루나 사태로 수십조 원이 그냥 사라지는 걸 봤잖아요. 이런 위험한 자산 위에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닌가요? 페이팔의 PYUSD나 서클의 USDC는 뭐가 다른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고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입니다. 테라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자산 없이 알고리즘만으로 가치를 유지하려다가 실패할 사례죠. 네, 맞아요. 하지만 구글이 주목하는 USDC, PY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들은 발행한 코인 1개당 실제 현금 1달러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안전자산, 예를 들어 미국 단기 국채 같은 걸 은행에 예치해두는 자산 담보형 방식입니다. 아, 실제 돈을 담보로 잡는 거군요. 네, 그렇죠. 투명하게 감사를 받고 규제를 지키면서 운영이 되죠.
물론 100% 안전하다고 단언할 순 없지만 리스크의 종류와 수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되는 자산이라는 전제하에 왜 비트코인 같은 다른 암호화폐가 아니라 굳이 스테이블 코인이었을까요? 안정성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을 넘나드는 거래에서요. 아, 해외 송금 같은 거요? 네. 기존 은행의 해외 송금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여러 나라 우체국을 거쳐가는 편지 같아요. 중간마다 수수료를 떼고 시간도 며칠씩 걸리잖아요. 맞아요. 너무 느리고 비싸죠. 그렇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거래는 블록체인 위에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다이렉트로 전달되는 이메일과 같습니다. 중간 단계가 거의 없고 수수료는 그냥 네트워크 이용료 정도만 내면 되죠. 24시간 365일 작동하는 건 물론이고요. 아, 투기 수단으로서의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유, 그러니까 인프라로서의 가능성을 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잠재력 때문에 이 계획이 구글 혼자만의 프로젝트가 아닌 거예요. 이들이 모은 파트너들의 명단을 보면 이 프로젝트의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맞아요.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또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 이더리움 재단이 참여한 건 뭐 예상할 수 있는데 네, 그건 그렇죠. 전통 금융의 상징 같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빅테크와 크립토,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전통 강자가 한 배를 탄 겁니다. 와, 여기에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절대 강자인 세일즈포스까지 합류했어요. 이미 6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 연합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건 단순히 기술 협력을 넘어서 새로운 금융 표준을 만들기 위한 거대한 세력 규합에 가깝습니다. 그야말로 어벤져스 팀이네요. 그런데 구글은 왜 이 프로토콜을 독점하지 않고 모두가 쓸 수 있는 오픈소스로 공개했을까요? 자신들만의 결제 왕국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여기서 구글의 진짜 전략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결제의 판화를 성공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인터넷의 기본 프로토콜인 TCP/IP처럼 기계 간 상거래, 즉 머신 투 머신 커머스의 표준 자체를 만들려는 겁니다. 기계 간 상거래의 표준. 네, 누구나 이 설계도를 가져다가 자신의 서비스에 맞는 AI 결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판 자체를 키우면 결국 그 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구글 클라우드나 안드로이드 같은 구글의 플랫폼이 될 거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기계 간 상거래를 위한 TCP/IP라. 와,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는 표현이네요. 단순히 은행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계 경제의 운영체제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말 거대한 그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이론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나요? 유튜브 사례가 그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유튜브가 크리에이터 수익금 지급 옵션에 페이팔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PYUSD를 추가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이미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현실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라.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그냥 송금 옵션이 하나 더 늘어난 것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나 나이지리아처럼 자국 통화가 불안정한 국가의 크리에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 이번들은 기존 은행 시스템으로 수익을 받으면 며칠씩 기다려야 하고 그 사이에 환율이 변동해서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었죠. 하지만 달러의 1대1로 고정된 PYUSD로 받으면 거의 실시간으로 가치 변동 없이 자신의 디지털 지갑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편의성 개선이 아니라 한 개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뒤바꿀 수 있는 혁신이에요. 와, 그렇게 보니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네요. 세계 최대 콘텐츠 플랫폼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공식 채택했다는 그 상징성도 크고요. 맞습니다. 이건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수익 정산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수수료는 낮아지고 정산 속도는 빨라지면서 전 세계 수억 명 크리에이터들의 경제 활동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존의 은행이나 카드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말 긴장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할 겁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해외 송금 시장은 거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비싼 수수료를 내고 며칠씩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또 우리가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그 중개 수수료 구조도 위협받을 수 있죠. 아, 중간 단계가 사라지니까요? 네, 소비자와 판매자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직접 거래하면 이 중간 단계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우려가 생기는데요. 기존의 분산된 은행 시스템 대신 구글, 코인베이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전 세계 결제망을 통제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중앙화와 독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기술이 가진 양날의 검이죠. 양날의 검이요? 네, 효율성과 편의성의 대가로 소수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가 극도로 높아질 수 있다는 위험. 그래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 문제를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각국의 금융규제 당국은 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감독하고 통제할지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죠. 바로 그 규제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가장 큰 허들일 텐데요. 구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전통 금융사를 파트너로 끌어들인 구글의 영리함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이건 규제를 회피하거나 정면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 친화적으로 이 시장에 접근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규제 친화적이요? 우리는 무법자가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과 협력해서 새로운 규칙을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죠. 규제의 틀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면서 시장을 열겠다는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와, 정말 치밀하네요. 최근에 제가 이 분야 개발자분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한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어떤 말이었나요? 우리는 더 이상 거래를 프로그래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경제적 행동을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경제적 행동을 프로그래밍한다. 정말 큰 개념적 도약이네요. 자, 그럼 그 프로그래밍된 경제적 행동이 현실이 된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 5년, 10년 뒤를 상상해 본다면요? 개인 수준에서는 AI 비서가 우리 월급을 관리하고 공과금이나 구독 서비스를 자동으로 내주고 남는 돈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서 자동으로 투자까지 집행하는 세상이 올 수 있겠죠. 기업 간, B2B 영역에서는 훨씬 더 극적인 변화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한 자동차 회사의 부품 재고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부품 공급사에 발주를 넣고 부품이 도착해서 검수가 완료되는 즉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금을 실시간 자동 정산하는 겁니다. 와, 사람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네요. 네, 인간의 개입 없이 전체 공급망의 현금 흐름이 자동화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구글은 AI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결제 인프라, 즉 기계경제의 운영체제를 깔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그 현실적인 가능성을 아주 똑똑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고요. 맞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더 똑똑한 AI 모델 개발에만 집중할 때 구글은 한 발 더 나아가 그 AI가 활동할 경제 시스템과 결제 수단을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결제와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일부 투자자들의 투기 대상이 아니라 AI 경제를 움직이는 혈액과 같은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어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만약 여러분의 AI 비서가 월급 관리, 공과금 납부, 심지어 투자까지 모든 금융활동을 알아서 처리해준다면 우리는 돈에 대해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까요? 모든 게 자동화되고 편리해지는 세상 너머에서 우리가 새롭게 져야 할 책임과 우리가 잡아야 할 기회는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